자, 오늘은 원래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문제를 풀면 안 될 것 같아. 너네가 오늘 풀어온 걸 좀 봤는데 너네가 기본적으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것 같다. 우리 개념 한 번만 좀 다시 잡아야 될 것 같다. 알겠지? 대신 이번 개념 내가 써주는 것들 좀 너네도 철저하게 좀 받아 적어. 좀 받아 적고 복습 좀 다시 하고 좀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다. 알겠지? 자, 일단 우리 기초 개념부터 한번 다시 가보자. 지금 우리가 문자와 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야, 문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식이란 무엇인가? 알겠지? 이걸로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우리가 문자를 사용을 하든 식을 사용하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겠어? 수야. 맞아? 우린 숫자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야. 기본적으로 우린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냐면은 유리수라는 친구를 배웠지. 맞아? 원래는 유리수라는 개념으로 들어갔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너네가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우리는 무리수라는 개념도 있고 다른 개념들도 있어. 근데 너네는 아직까지는 유리수라는 개념까지만 배웠을 거야. 맞아? 이 유리수에는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쪼개졌었어. 하나는 뭐지? 정수라고 하는 친구. 맞아? 하나는 뭐지? 정수가 아닌 친구. 우린 이 두 가지를 쪼개가지고 확인을 하게 된 거야. 맞아?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정수라는 친구 또한 우리가 세 가지로 쪼갰어. 맞아? 하나는 뭐야? 양의 정수. 맞아? 다른 말로는 뭐지? 자연수라고 부르는 친구였지. 그지? 또 다른 하나는 뭐였어? 0이라고 하는 친구. 맞아? 또 다른 하나는 뭐였지? 음의 정수. 맞아? 예시를 들어보면 자연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1, 2, 3. 맞아? 음의 정수는 어때? 마1, 마2, 마3 같이 쭉 우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어. 맞아? 우리 정수가 아닌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니? 2분의 1, 뭐 3분의 1과 같이 분모와 분자가 둘 다 정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 대신 분모가 뭐야? 1이 아닌 정수야. 맞아? 다시 우리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얘를 보통 m분의 n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맞아요? 그때 뭐라고 붙어? m은 1이 아닌 정수. 맞아? 그리고 어때? n은 0이 아닌 정수. 우리는 보통 요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까지 맞죠? 기억나지? 여기까지는 다.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 음의 정수, 양의 정수 얘네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좀 중요한 개념으로서 쓰였어. 그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너네들이 배운 수의 계산 뭐가 있어? 우리가 1과 2를 더하면 몇이라고 외웠지? 3이라고 사실 외웠어. 그지? 이거 너네가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어. 우리가 사과 1개, 사과 2개 더하니까 사과가 3개야. 이건 뭐 한 거야? 너네 사실 외운 거야. 너네 실제로 세보기도 했겠지. 근데 우리 1 더하기 2가 3이라는 걸 외운 거야. 왜? 우리 1개, 2개, 3개 숫자가 보이는 개념이야? 안 보이잖아. 너네 이거 기본적으로 암기한 거야. 1 더하기 2가 몇이라고? 3이라고. 4 더하기 5가 몇이라고? 9라고. 우린 숫자의 암기를 그냥 외운 거야. 맞아? 그리고 이 암기를 너네들이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 거야? 숫자를 세워준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맞아? 우리가 물질을 대입해 준 것 뿐이란 말이야. 그죠? 사과 1개, 사과 2개. 맞아? 자, 사실 우리가 사과 2개, 이 사과 2개가 똑같은 사과야? 아니지, 다른 사과잖아. 그럼 얘네들은 사실 우리가 1 더하기 2가 3이라고 말 못해. 우리가 사과 1개랑 배 1개가 있어. 갑자기 그거 합쳐가지고 우리가 2개야.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사과 1개, 배 1개잖아, 사실. 근데 우린 그거를 하나를 합칠 수 있어. 그러니까 배를 갖는 하나는 2개라고. 맞아? 그냥 암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린 수의 계산은 암기의 개념이 굉장히 많다. 알겠지? 그리고 우리 또 뭐도 배웠지? 뺄셈도 배웠지. 하나 그거 예를 들어 우리 2-1은 몇이야? 1이야. 얘도 뭐 한 거야? 우리가 외워준 거야.
그 두 개에서 한 개를 없앴어. 그럼 한 개만 남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사실은 암기에 대한 요소라고. 그지? 이걸 우리가 암기라고 확실히 인지를 해야 되는 이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발전된 개념으로 가게 되지. 예를 들어 뭐가 있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더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3이라고 우리가 암기해줬지. 맞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외운 거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둘 다 마이너스가 있으면 앞에 마이너스를 뺀 그리고 두 개를 더해준다. 맞아? 이렇게 외워줬지. 또 하나는 뭐도 외웠지 우리? 1 더하기 마이너스 2라는 친구도 외웠지. 이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잖아. 얘는 어떻게 한 거야? 두 개의 부호가 다른 자, 두 개의 절대값으로 나가 큰지 확인해야겠네. 누가 더 커? 2는 0. 범위 어떻게 되지? 참수를 봐? 그럼 마이너스 안 써주고 큰 놈을 작은 놈으로 빼주기로 했었지. 맞아? 그거를 1이라고 우리가 써주는 거였잖아. 이해됐어 안 됐어? 이게 우리가 덧셈과 뺄셈에 대한 정의와 덧셈과 뺄셈에 대한 계산이야. 너네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암기를 해준 요소들이지. 맞아? 이 계산 사실 너네들이 굉장히 빨리 해야 돼. 맞아? 근데 사실 우리가 수를 계산을 할 때 덧셈과 뺄셈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우린 얘를 좀 더 발전시킨 계산도 알고 있어. 뭐야? 하나는 곱셈, 하나는 나눗셈. 이 두 가지야. 내가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도 너한테 좀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 곱셈은 뭐를 발전시킨 형태였어? 더하기. 나눗셈은 뭘 발전시킨 형태였어? 빼기를 발전시킨 형태였단 말이야. 맞아? 대신 기본적으로 우리 나눗셈은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져 보통? 양수 상태에서 이루어져. 알겠어? 대신 좀 중요한 거 그냥 나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너네들이 무언가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다 라고 얘기하던 거 있지.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야? 양수 상태에서만 나머지를 얘기할 수 있어. 알겠어? 그냥 나누기는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내가 4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눴어. 예를 들어 내가 4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눴어.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얘기했지. 맞아? 이것도 기본적인 암기 형태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예시만 들어준 거니까 지금은 다음 걸로 넘어가서 얘기하면서 얘기 한번 해보자고. 자, 일단 우리 곱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 곱셈은 왜 나왔어? 내가 2를 막 더하는 거야. 2를 막 더했는데 5번 더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써야 돼. 아니면 숫자로 다시 뭐라고 써야 돼? 2를 5번 더한다. 어때? 표현 자체가 너무 긴 거야. 우리가 이걸로 수학적 계산을 하려고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바꿔? 2를 5번 더해준다 라는 표현, 이 곱하기 기호를 사용해서 축약을 해주는 거야. 이건 사회적인 약속인 거지. 맞아? 대충 얘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2를 번 더한다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린 요 표현을 좀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음수 개념도 배웠잖아. 그럼 우리 2 곱하기 마이너스 5라는 친구를 해석하는 게 너네가 좀 어려울 거야. 왜? 우리가 사실 이 마이너스 5라는 친구 그걸 2를 마이너스 5번 더한다는 건가? 이건 조금 어렵잖아. 개념적으로. 사실 맞아. 2를 마이너스 5번 더한다는 개념적으로 어려운 게 맞아. 그래서 우린 얘를 보통 어떻게 바꿔줘? 이 마이너스를 한번 앞으로만 빼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를 하나 몇 번 더한다야. 그럼 마이 몇 개? 마이너스 10이 된다고. 알겠어?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요건 수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배웠어? 마이너스가 몇 번 곱해지면 짝수번 곱해지면 뭐라고 외웠어? 양수다. 맞아? 우리가 마이너스가 짝수번 곱해지면 양수다 라는 개념을 이래서 너네가 배운 거지. 맞아?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나머지 정리 목과 나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눗셈이 하고 싶어. 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줬어? 역수의 곱으로 바꿔줬었지. 요거는 그냥 나중에 좀 생략하고 이것만 좀 확실하게 인지해. 마이너스가 짝수에 곱해지면 뭐가 된다고? 플러스가 된다고. 알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요 개념까지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 그럼 우리 수의 계산에서 이 곱이라는 친구도 더더욱 발전이 됐었어. 어떤 걸로 발전이 됐지? 우리 거듭제곱.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까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하기 싫었잖아. 마찬가지야. 얘도 우리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야. 맞아?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써야 돼? 2를 5번 곱한다. 너무 길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를 또 축약시켜줘야겠지. 그래서 우린 얘를 사회적 약속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2를 5번 곱한다 라고 표현을 해줘. 그래서 여기 밑 헷갈리면 안 돼? 친구를 밑이라고 부르고 이 밑을 2 그리고 위에 있는 친구를 우리가 지수라고 부르고 지수를 5다 라고 정의해 주는 거지.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좀 심하면 왜? 우린 지금 양수를 5번 곱한다 확실히 알잖아. 근데 이제 이 말이 바뀌는 거야. 뭐라고 바뀌어? 그럼 내가 마이너스 2를 5번 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내가 얘기했지. 음수가 몇 번 곱해지면 짝수번 곱해지면 양수야. 그럼 반대로 홀수번 곱해지면 뭐겠어? 계속 음수를 유지겠지? 그래서 내가 음수 개념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5제곱이다. 음수를 5번 곱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앞에다 써주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5번 곱해준다. 이렇게 우린 얘기해 주기로 했을 거야. 여기까지 기억나지? 이해됐을 것 같아. 맞아? 그럼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야? 수의 계산에 대한 내용이야. 맞아? 근데 우리가 요것만으로는 우리가 글자를 너무 많이 표현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적어져.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주고 싶은 것 중에서 이제 조금 사칙유사에 복잡해졌다고 한번 쳐보자. 내가 말로 쓰긴 좀 귀찮긴 한데 내가 글로 먼저 한번 써준 다음에 얘를 말로 한번 풀어서 얘기해 줄게. 자, 2 더하기 3, 1 더하기 5 더하기 2 마이너스 8 곱하기 5라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우리가 얘가 우리 약속으로서 뭐야?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해야 되고 밖에 뭐 곱하기도 먼저 해줘야 되고 약속했잖아. 근데 얘를 우리가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2와 뭐야? 3 곱하기 맞아? 3 곱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2를 8 곱하기 5로 빼줘라 라고 써야 돼. 이게 원래 말로 풀어서 쓰면 이거인 거야. 어떻게 한 거야?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뭐를? 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지. 맞아?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항들을 내가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돼. 맞아? 어떻게 된 거야? 2와 3 곱하기 1 더하기 2를 8 곱하기 5로 어때?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지. 맞아? 이런 얘들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걸로서는 와, 를, 로 라고 해서 뭔가 끊어줬잖아. 맞아? 이런 얘들을 우리가 말로써 끊어지는 얘를 항이라고 해. 근데 너네가 이거 항상 이렇게 해석하면서 풀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외워줬어. 뭐라고? 항을 연결하는 요소는 뭐다? 더하기라. 맞아? 항을 연결하는 요소는 2가지라고 배웠어. 너네는 더하기랑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지. 맞아? 근데 우리가 실제 개념에서 뭐밖에 내가 없다고 했어 항상? 플러스밖에 없어. 근데 너네들은 마이너스를 뭐 한 거야? 외워준 거야. 왜? 플러스로 바꿀 수 있으니까. 묶어내면 우리가 플러스 역할로 쓰이니까.
그지? 그래서 너네들이 수를 계산할 때 요런 식으로 해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법칙을 얘기해? 결합 법칙. 그지? 또 어떤 법칙? 교환 법칙. 그지? 이때 이 결합 법칙이 굉장히 중요했어. 왜? 식을 전개해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랑 뭐를 3 더하기 5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었어? 그래서 3 더하기 5 하면 몇이야? 8이지. 8이 16이라고 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방식도 배웠어? 2를 3하고 곱해주고 2를 5하고 곱해줘가지고 6 더하기 10으로 바꿔서 16이라고 얘기하는 방법도 있었지. 맞아? 우리가 이런 식의 결합 법칙까지, 교환 법칙까지는 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을까?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 자, 이게 뭐에 대한 개념이야? 수에 대한 개념이야.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였어? 숫자들은 너무 단순해. 근데 우리가 이 숫자들을 단순하면서 끝나진 않을 거 아니야. 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수를 계산하기 시작을 했어. 이유가 뭐야? 우리가 상하 말로써 표현을 한 거지. 야, 내가 상하 100개가 있고 저 과수원에 200개가 더 있대. 합하면 몇 개야? 300개지. 근데 내가 어때? 지금 말로 표현했어. 사과가 100개가 있고 야 저게 200개가 있대. 이걸 더하면 몇이야? 말이 너무 길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거야? 100 더하기 200은 300이다. 식으로서 간단하게 얘기했어. 맞아? 그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다른 식들도 좀 간단하게 표기하고 싶은 거야. 야, 내가 A개가 있거든? 왜? 우리들은 숫자는 변화할 수 있잖아. 자,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어떤 과수원이 있어. 자, 과수원이 2개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거기에서 하나의 과수원에서는 항상 100개를 사람 뽑아내. 100개의 사과를 수확을 하는 거야. B라는 과수원에서는 200개의 사과를 수확을 할 거야. 아마도 매년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좀 간단하게 A랑 B를 합치면 몇 개겠구나. 300개겠구나를 인지할 수 있겠지. 맞아? 근데 어때? 우리 실제로 매년 우리가 사과를 수확할 때 매년 100개씩만 생산이 되겠어? 가끔 좀 풍년이 들면 많아질 거고 가끔 가뭄이 되면 좀 더 적어지겠지? 그러면 어때? 내가 변화할 때마다 100개, 200개 다 나누면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표현을 해버리는 거야. 아, 내가 A라고 하는 농장, 과수원에서 수확하는 사과의 개수를 소문자 A라고 정의해봐야겠다. 내가 B가 수원에서 수확하는 사과의 개수를 소문자 B라고 정의해봐야겠다. 그랬을 때 우린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A 더하기 B. 그럼 얘의 표현은 사실 뭐였던 거야? A 과수원에서 수확하는 사과의 양과 B 과수원에서 수확하는 사과의 양을 더해주세요 라는 표현이야. 그거를 우리가 문자를 이용해서 내가 방금 했던 그 긴 문장을 A 더하기 B로 바꿔버릴 수 있는 약속인 거지. 맞아? 우리는 이래서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한번 지워보시죠. 다음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우리가 숫자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대해서는 내가 마지막에 뭘 예고했어? 문자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예고했지. 맞아? 이번 개념은 문자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이제 문자의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문자가 왜 쓰이는지, 그럼 문자가 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까? 뭐가 있어? 영어. 아니 사실 문자라고 하면 우리는 영어지. 또 뭐가 있어? 사실 한글을 먼저 쓰긴 해야 돼. 한글도 있고 또 뭐가 있어? 중국어, 일본어. 우리 많은 언어들이 뭘로 표기가 되지? 문자로 표기가 되는 거야. 영어나 한글, 우리가 그냥 말로써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지. 이건 구어야. 이 구어를 우리가 표기하기 위해서 써. 자, 표기하는 이유는 뭘까? 읽을 수 있어. 그치. 읽기 위해서.
우리 그러면 읽을 수 있다의 정의는 뭐야? 뭐뭐의 문장을 보고 그치? 그 문장을 발음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지. 우리가 읽기라는 이유는 뜻이야.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야. 이거는 수학적인 느낌은 아니야. 지금은 국어적인 느낌을 살짝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표기를 해. 자, 내가 여기 지금 썼어, 안 썼어? 뭔가를 썼지? 이게 표기야. 너네가 읽을 수 있지? 읽었지? 읽음을 통해서 너네가 뭘 인지하고 있는 거야? 이게 왜 쓰였는지에 대한 뜻을 이해받고 있는 거야. 뜻을 전달받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문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겠어? 이런 내가 원래 길게 써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 A과 수원에서 수학하는 사과의 양을 소문자 A라고 정의할 거고 B 과수원에서 수학하는 사과의 양을 소문자 B라고 정의했을 때 두 과수원에서 수학하는 사과의 총량은 A 더하기 B다. 굉장히 길어. 맞아? 그때 우리가 이걸 문자를 사용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A 과수원에서 수학하는 양 A, B 과수원에서 수학하는 양을 B라고 했을 때 전체 수학량을 A 더하기 B라고 정의한다. 어때? 굉장히 감소가 돼. 맞아? 이런 느낌으로써 우리가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적게 되는 거지. 맞아?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뭐라고 했니? 내가 사과 2개랑 사과 1개를 합치면 몇 개라고 했어? 3개라고 했지,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 사과 2개랑 배 1개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2개. 그치? 2개 1개야. 우린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더할 때는 어떤 것끼리만 더할 수 있어? 끼리. 그렇죠. 갑자기 내가 사과를 샜는데 갑자기 귤 몇 개 갖다 놓고서 갑자기 자, 요거 귤이 좀 특이한 귤이야. 사이즈가 사과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사과로 셀 거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우린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더할 때는 어떤 것끼리 더할 수 있다? 같은 것끼리 더할 수 있어. 맞아? 그래서 우리가 1 더하기 5분의 1이라는 숫자를 계산을 할 때 갑자기 얘를 우리가 5분의 2라고 쓰지는 않지. 맞아? 어떻게 해줘? 분모라는 숫자 5를 통분해서서 똑같은 놈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우린 사실 얘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5분의 1을 통분한 거 5 더하기 1 해서 우리가 5분의 6이라고 얘기를 해주지. 맞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통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 통분. 맞아? 이 통분의 의미는 결국에 뭐야? 같게 만들어줌을 의미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1이라고 하는 친구랑 너네 문자와 사용의 식 조금 배웠잖아. 문자를 하나만 써보자. 5A라고 하는 친구를 더했어. 그럼 이게 끝인 거야. 더 더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사과가 1개 있는 거랑 배가 5개 있는 거를 더한대. 그럼 이렇게 써야지. 갑자기 사과 1개, 배 5개니까 6개! 안 되는 거잖아.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사용을 해주는 거야? 문자를 사용하면서 동류항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주는 거야. 알겠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류항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써주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것도 알아야겠지. 그럼 마찬가지야. 우리가 5A라고 하는 친구랑 6A라는 친구를 더하면 우리가 뭐라고 써줘? 11A라고 써주지. 이유가 뭐야? 이것도 말로 생각을 해봐. A가 아니라 우리가 잠깐만 사과라고 읽어보자고. 사과가 몇 개 있대? 5개 있대. 사과가 몇 개 있대? 6개 있대. 그럼 사과 총 몇 개 있는 거야? 사과가 11개 있다라고 읽어주잖아. 표기, 읽기, 뜻의 전달이야. 알겠어? 기본적인 개념으로 좀 인지하고 있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 사실 문자와 사용의 식은 좀 기본적으로 너네가 동류항에 대해서만 잘 인지하고 있으면 돼. 자, x의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 x 같은 거야? 다른 거야. x의 제곱이잖아.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사과가 있어. 내가 사과를 박스채로 준비해 놓은 게 있어. 30개씩 들어있는 박스가 있고 한 10개씩 포장해 놓은 비닐봉지가 있다고 쳐보자. 걔네 두 개가 같은 거야? 전혀 다른 거잖아.
그러면 어때? 이 x랑 이 x의 제곱을 같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인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2x의 제곱과 3x를 더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끝내는 거지. 알겠어? 사과 상자가 2개 있는 거고 사과 봉지가 3개 있는 거야. 갑자기 우리가 얘를 더해주는 건 말이 안 돼. 맞아? 근데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하면 얘를 더해주기 시작하는 거야? 아, 자, x가 5래. 어때? 야, 사과가 2봉지가 있을 건데 한 개당 5개씩 대입해주는 거지. 맞아? 이래서 우리가 뭔가 문자를 사용하는 건 우리가 추격하기 위해서였어. 그럼 실제로 추격한 거 말고 실제 값이 궁금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줘?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냥. 알겠어?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x를 5라고 정의하고 있으니까 2 곱하기 5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5라고 처리가 되는 거겠지. 맞아? 그래서 얘를 좀 더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5의 제곱 25 곱하기 5니까 50 3, 5, 15 그래서 총 몇이라고? 65다. 맞아? 이게 우리가 문자를 사용하는 이유와 문자를 계산하는 내용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일단 천천히 적어. 근데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는 거지 다. 그지? 해야 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계산식으로 이제 넘어가서 확인을 해주겠지? 맞아? 근데 일단 우리 모든 것들은 다 뭐에서 출발이야? 항에서 출발해야 돼, 이제. 아까는 수였잖아. 근데 문자를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수는 기본 개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야.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야? 항이야. 우리가 항은 내가 뭐라고 얘기 많이 했지? 구분 지어지는 거지. 맞아? 내가 하나의 항, 하나의 반 다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는 구분 지어짐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과, 배 다른 거잖아. 우리가 확실하게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같으면 확실하게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맞아? 근데 아까 얘기했으니까 말로만 하자. 항을 구분짓는 요소는 뭐다? 더하기. 맞아? 그럼 항을 연결짓는 요소. 하나의 항으로 만들어주는 건 뭐야? 곱셈, 나눗셈. 또 뭐가 있어? 괄호. 맞지? 우린 이런 요소들을 이용해서 항을 연결해줘. 하나의 항으로 만들어줘.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우리가 1 더하기 2a라고 하는 친구 항이 몇 개야? 2개지. 2개지. 근데 내가 얘를 괄호로 묶었어. 그럼 몇 개의 항인 거야? 1개의 항이야. 왜? 내가 1 더하기 2a라는 친구를 뭐라고 했으니까 괄호로 묶음으로써 하나의 항으로 봐줄래? 라고 얘기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잡아놓고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너네가 좀 복잡해진 식들이 가끔 나올 거야.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내가 이거 좀 써놓고 보여줄게요. 1 더하기 3. 그 다음에 1 더하기 2x 마이너스 2에다가 5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 자, 이러한 식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좀 복잡하게 생겼어. 맞아? 그러면 내가 항상 하라는 얘기는 뭐였어? 항을 구분 짓는 거였지. 맞아? 그래도 너네가 기본적으로 외웠을 거야. 우리가 뭐부터 처리한다? 소괄호, 그리고 중괄호, 그리고 대괄호로 처리를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보는 순서는 역순이야. 계산은 소괄호 먼저, 중괄호 다음 대괄호가 맞아! 근데 보는 건 역순으로 봐야 돼. 왜? 우리는 큰 것부터 보잖아. 자, 우리가 도착을 했어. 숲을 먼저 보지, 멀리서. 와, 크다. 그리고 들어가다 보니까 어때? 길이 3개가 있네. 하나의 길로 더 들어가 보니까 어때? 아, 여기에는 단풍나무가 있는 곳이었구나. 우리가 어때? 제일 먼 곳에서 출발해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이 뭐였어? 아, 여긴 단풍나무가 있구나. 그러면 다른 길에는 뭐? 그럼 마지막에 뭐야? 이 이름은 뭐였지? 우린 결론적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야. 처음부터 그냥 소괄호 어딨어? 소괄호 어딨어? 소괄호. 아, 여기 있구나. 안 된다고.
밖에서부터 천천히 봐. 전체를 한번 봤어. 1 더하기 3 대괄호 어쩌고저쩌고. 대괄호 어쩌고저쩌고. 우리 숲 이름 알아? 숲 이름만 알지. 정확히 내용은 모르잖아. 그냥 숲이 있구나. 1 더하기 어쩌고저쩌구나. 내가 항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항을 계산할 때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줘야 되는구나 하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본 거야. 이제 중괄호, 대괄호 안으로 들어가 본 거야. 들어가 보니까 어때? 1 더하기 2x 마이너스 2 곱하기 중괄호 어쩌고. 얘도 뭔가 두 개로 항이 한 세 개로 쪼개져 있구나. 근데 좀 마이너스 2가 곱해지니까 좀 주의해야겠다 하고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5 더하기 2x 마이너스 소괄호. 여기가 끝났구나. 이게 있으니까 이제부터 안에서 계산을 시작하는 거지. 그지? 자, 제일 안에 있는 거. 자,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소괄호를 푼다는 개념이 아니야. 중괄호 안에 있는 친구를 정리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소괄호를 풀어준다는 개념으로 너네들이 계속 접근을 하면은 어려워. 중괄호 안에 있는 친구를 정리해 준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 알겠어? 너네들이 이 아다르고 어다르거든 진짜. 소괄호를 푼다라고만 생각을 해버리면은 못 풀어. 생각보다 못 풀어. 그러니까 중괄호 안에 있는 친구를 정리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어떻게 정리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은 그냥 내려야지. 5 더하기 2x라고. 맞아? 근데 소괄호가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있어.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줘? 분배하면서 전개해줘야겠지. 분배 법칙. 맞아? 마이너스 하니까 어때? 마3. 마이너스 곱하니까 어때? 2x. 맞아?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야. 모끼리 유항. 네, 맞죠?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인데 아까 어떻게 했어? 사과가 2개. 사과가 2개. 총 몇 개야? 사과가 4개인 거지. 이해했어? 동류항으로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중괄호 안에 있는 걸 푸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야? 대괄호 안에 있는 걸 풀어준다고 생각을 해야겠지. 맞아? 자, 대괄호 안에 있는 걸 풀 거야. 아무 연관 없는 친구는 그냥 내리자고 했잖아. 맞아? 근데 요거 아까 중괄호 안에 있던 친구 이렇게 풀면 하수로 하자. 마이너스 2랑 곱해져 있지. 맞아? 마이너스 2를 분배해주면 어떻게 돼? 마사 마이너스 x. 맞아? 자, 얘를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1과 마4 더하니까 마3, 2x랑 마8x 더하니까 마6x. 사건.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괄호 안에 있는 친구까지 끝난 거야.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전체 숲을 해석해줘야겠구나. 맞아? 그래서 마무리 전체 숲을 해석해보자. 어때? 1은 그냥 내려주면 되지? 그지? 그리고 어때? 대괄호는 3이랑 곱해져 있어. 3 전개해주니까 마9 마이너스 18x. 맞아? 어떻게 해?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나머지 문자는 문자끼리.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마8 마이너스 18x다 라고 정의하는 이 과정. 알겠어? 이 과정들을 너네가 꼭 잡고 넘어가셔야 돼. 알겠어? 이건 기본적인 문자의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숫자를 대입하는 개념도 아니야. 그냥 문자와 문자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였어. 이해되지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류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우리는 항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좀 많았지. 맞아? 근데 그게 문자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 뭐야? 상수항. 또 뭐야? 1차항. 또 뭐야? 2차항. 3차항. 4차항. 이런 우리가 항들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해. 맞아? 그치? 자, 우리 이건 기본적으로 뭐야? 상수항은 문자가 없는 거. 1차항은 문자가 한 개 곱해져 있는 거. 2차항은 문자가 2개 곱해져 있는 거. 맞아? 우린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개념들 나중에 배울 건데 내림차순, 오름차순. 차수가 높은 것부터 아래로 내리면서 정리를 할 거냐? 오름차순. 차수가 낮은 것부터 하나씩 올려가면서 정리를 할 거냐? 라고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동류항, 그 중에서도 상수항, 1차항, 2차항 이런 개념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3x 제곱에 5x에 플러스 3이란 친구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어때? 몇 차식이지? 전차식이에요. 2차식이야. 이유가 뭐지? 최고 차수가 2니까. 맞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차수가 2인 식이라고도 불러. 차수가 2인 식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뒷페이지도 있다. 공간 적으면.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읽어줘. 맞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지. 두 가지 개념을 하나 알아야 돼. 하나는 뭐야? 차수. 맞아? 차수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뭐야? 지수야. 무슨 지수? 문자의 지수인 거지. 그지? 차수는 문자의 지수야. 그래서 3x 제곱의 차수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문자의 지수인 2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맞아? 다음 개념은 뭐야? 개수. 개수는 뭐야?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야. 오케이?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를 우리가 개수라고 불러주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해보자. 2차항의 개수가 몇이야? 조금 3인 거지. 맞아? 그럼 1차항의 개수는 뭐야? 5인 거지. 1창 여기 있잖아. 맞아? 1창 그러게 문자가 한 개만 곱해져 있는 친구가 누구니? 야, 그리고 그거에 개수를 물어봤으면 앞에 곱해져 있는 수를 읽어줘야 되는 거야. 맞아? 그리고 이제 별개가 하나 있지. 뭐야? 상수항. 상수항은 개수를 얘기하지 않아. 상수항은 보통 그냥 상수항이 뭐야? 라고 얘기하지. 맞아? 상수항이 뭐야? 3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 이것들 좀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잡고 들어가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조금 더 문제스럽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너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자, 이런 문제의 형태가 좀 많이 나와. 3x 제곱 ax 플러스 b라는 2차식이 있다고 한번 해봐. 맞아?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적힐 거야. 혹시 최고차수가 몇이니? 아니, 일단 문제의 요소를 얘기해 주는 거야. 최고차수가 뭐니? 그리고 또 뭐라고 물어보겠어? 2차항의 개수가 뭐니? 맞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거야. 1차항의 개수가 3일 때 그리고 상수항이 5일 때 A와 B의 값이 무엇이니? 오케이? 보통 요거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그럼 우리 하나하나 답해보자. 자, 최고차수가 뭐니라고 물어봤어. 뭐야? 2지. 왜? 진짜 말 그대로 지수의 차수가 제일 높은 거니까. 맞아? 요거는 이렇게가 하나야. 1차항의 개수가 3일 때 그리고 상수항이 5일 때 A와 B의 값. 오케이? 다음 2차항의 개수는 뭐야? 3이야. 맞아? 다음 1차항의 개수가 3이래. 1차항 개수가 3이래. 그 A가 몇이야? 3이겠지.
상수항이 5래. b가 몇인 거야? 5인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야? 내가 문자와 상수라는 친구를 잘 구분을 해줘야 돼. 자, 너네가 보기에 A는 문자지. 그지? 근데 우린 얘를 상수로 많이 써. 그냥 숫자로 많이 써. 왜? 우리가 문자는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정의 내리고 싶은 놈이야. 상수는 어때? 정의가 되어 있는 놈이야. 내가 변경을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x한테는 3, 4, 5 넣을 수 있어. 왜? 변수니까. 근데 a는 못 넣어. 왜? 정해져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야. 자, 우리 과일이라는 개념을 x로 정의를 했어. 오케이? 자,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과일이라는 개념을 내가 x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케이? 어떤 과수원 a는 이 과일을 a개만큼 생산하는 거야. 오케이? 어떤 과수원 b는 이거를 b개만큼 생산하는 거야. 이게 오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그냥 이건 그냥 상수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해보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어때? 사실 과수원 A가 생산하는 건 정해져 있지. 과수원 B가 생산하는 건 정해져 있지. 어때? 과일은 바뀔 수 있잖아. 무엇도 바뀔 수 있어. 사과, 배, 귤은 과일인가? 기억은 안 나지. 아무튼 귤, 딸기는 그 풀이지. 과일은 아닐걸? 과일은 애초에 내가 알기로서는 나무에서 자라야지 과일인데. 포도는 나무라고 할걸? 아, 포도나무. 귤은 나무지. 자두도 나무지. 키위도 나무인가? 나 솔직히 과일은 잘 모르겠어. 내가 아는 건 딱 하나야. 수박은 채소야. 기본적으로 사실 과일과 이건 그냥 별개 얘기. 과일과 채소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얘를 내가 맞았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맞았어. 근데 죽을 것 같아. 그럼 보통 채소야. 어? 그러니까 채소가 예를 들어 나무에 매달려 있어. 근데 얘가 떨어졌는데 내가 머리에 맞았어. 그때 내가 죽을 것 같이 생겼어. 그러면 걔는 보통 채소야. 그냥 생각을 딱 한번 해보는 거야. 수박이 있어. 이만해. 그 수박이 위에서 떨어져서 내 머리에 맞았어. 내가 죽을 것 같아. 사이즈를 보니까. 그러면은 얘 보통 채소야. 멜론도 과일인데. 멜론도 채소일 거야. 멜론도 땅에서 자라잖아. 복숭아는 맞아서 죽을 것 같진 않잖아. 맞으면 아플 것 같지 그냥. 상추도 맞으면은 죽을 것 같진 않잖아. 근데 별개가 있어. 두리안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두리안도 냄새 진짜 맞으면 죽어요. 그건 맞으면 진짜 죽어요. 그거는 심지어 그 뾰족뾰족했는데 딱딱해. 그래서 걔는 맞으면 죽어. 근데 걔는 별개다. 알겠지? 자, 아무튼 물론 별개가 많아요. 딸기는 맞아서 안 죽을 것 같죠? 근데 걔는 나무에서 안 자랄 거야. 딸기는 나무는 아닐 거야. 아무튼 몰라. 나도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아무튼 요거 얘기했을 때 과일은 어때? 바뀌잖아. 그치? 근데 보통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봐? 과일이 몇 개니? 그치? 우린 보통 문제는 과일이 몇 개니를 물어봐. 맞아? 그럼 과일이 몇 개야? A 더하기 B 개지. 그래서 우리는 A 더하기 B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리고 우린 그거를 보통 요렇게까지 표현을 해줍니다. 맞아요? 과일이 몇 개다.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좀 인지를 해주셔야 돼. 선생님 그때 그 X가 그럼 과수원 두개 합치는. 그치? 지금은 표현을 그렇게 한 건 사실 얘는 옳은 개념은 아니야. 너네들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냥 X라고 하는 우리가 정확히 사용하는 문자
다른 말로는 이제 미지수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랑 그냥 우리가 A랑 B라고 하는 상수의 개념으로 쓰이는 거. 알겠지? 대신 중요한 건 너희들한테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미지수, 상수 이런 말로 주어질 건데 그것들은 너네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일단 여기까지 개념상 이해된 거지? 오케이. 그러면 개념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자. 개념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 사실 너네가 숙제를 이번에 해온 걸 내가 쭉 봤잖아. 내 채점 다 해줬잖아. 채점을 하면서 사실 조금은 내가 스스로 실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한번 너의 개념적으로 안 잡혀 있는 걸 내가 느껴가지고 좀 개념을 잡아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개념을 한 번 더 꼭 복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A+한자 쓰면 돼요? 아니야, 그 너네 가지면 돼. 너네 가지면 돼.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숙제 프린트 한번 꺼내보자. 자, 숙제 프린트를 한번 꺼내보자. 숙제 프린트. 자, 이걸 사실 내가 다 풀어줄 수는 없다는 것도 너네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그냥 좀 첫 페이지부터 얘기를 하면서 가보자. 우리 첫 페이지부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뭐야? 기호의 생략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할 거야. 맞아? 기호의 생략. 우린 기본적으로 기호를 생략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 뭐야? 곱하기만 생략을 해. 맞아? 나눗셈의 생략 어떻게 하는 거야?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생략을 해주지. 맞아? 예를 들어서 내가 X라고 하는 친구랑 Y라고 하는 친구를 곱했어. 그럼 우리 얘 생략하면 어떻게 뭐라고 써? XY라고 써주지. 맞아? 그리고 우리 X라고 하는 친구랑 Y라고 하는 친구를 나눴어. 그럼 우리 얘 사실 어떻게 해야 돼? 문제풀이 순서. 아니지. X 곱하기 Y분의 1이라고 하는 역수로 바꿔준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줘? Y분의 X라고 표기해주는 거지. 맞아? 이해했어? 자, 기본적인 전제야. 우리는 뭐랑 뭘끼리 계산하는 거야?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게 전제였지. 근데 우리 그 동류항 이전에 뭐가 있었어? 분모, 분자. 맞아? 동류항 이전의 개념이야. 내가 곱하기를 할 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을 해야 됐었지. 그지? 우리 이것만 좀 인지하면서 좀 보자. 알겠어? 첫 페이지 좀 다시 풀어보고. 자, 페이지 하나 넘어가 보자. 자, 뭐 개인적으로 뭐 7번도 7, 8, 9번도 좀 해주고 싶지 않은 개념들이 좀 많아. 그래도 이제 뭐 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금만 얘기를 몇 개만 해보자.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내용이 뭐냐면은요, 규칙성 논 거야. 맞아? 내가 어떠한 관계성에서 규칙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거야. 문제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제일 처음에는 4개의 바둑돌이 놓여 있어. 맞아? 그리고 얘가 변화가 돼. 어떻게? 한 면에 바둑돌이 몇 개씩 놓여 있게, 3개씩 놓여 있게 변화가 되고, 또 다음에 몇 개씩? 4개씩. 맞아? 어때? 한 면에 놓여 있는 바둑돌의 개수가 몇 개씩, 한 개씩 늘어나고 있단 말이야. 맞아? 생각을 해보자. 자, 내가 지금은 너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생각이야. 아, 지금 보니까 한 면에 하나씩 증가하고 있어. 맞아? 근데 얘 보니까 사각형이네. 그치? 그럼 뭐야? 면이 몇 개야? 4개네. 맞아? 그러면 요건 전체가 몇 개 증가하겠어? 전체가 4개씩 증가하겠네? 이해돼? 너네 머릿속에 흐름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실제로 확인해보자.
제일 처음 몇 개야? 4개. 4개야. 그럼 다음 추측해봐. 몇 개로 바뀌겠어? 8개가 돼야겠지.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성립하는구나. 맞아? 그럼 어떻게 해주는 거야? 잘 봐. 잘 봐. 자, 제일 처음에 몇 개 있었어? 제일 처음에 4개 있었어. 맞아? 시행을 한 번 했어. 몇 개 늘어났어? 시행을 2번 했어. 4개. 3번 했어. 4개. 어때? 내가 시행을 한 횟수만큼 더해지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4번째야. 4번째야. 어떻게 되겠어? 4번 더해준 거겠지? 5번째야. 몇 번째? 5번 더해준 거겠지? 맞아?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지?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고 시행한다? 내가 늘려간 횟수만큼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 여기까지 맞아? 그래서 우린 얘를 어떻게 표현해준다? 결론적으로 4n개. 맞아? 아야, 근데 문제가 좀 달라. 네, 지금은 그냥 놓여있는 개수라고 얘기를 한 건데 문제에서는 뭐야? 한 변에 놓여있는 바둑돌의 개수가 n개일 때네. 맞아? 자, 한 변에 놓여있는 게 n개일 때야. 한 변에 몇 개 놓여있어? 2개 있을 때 4개였지. 3개 있을 때 몇 개야? 8개. 어때? 4개 있으니까 한 개 더 늘어났지.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돼? 4 곱하기 n-1개로 표현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요거 표현을 좀 잘 인지해 놔야 돼. 규칙성 찾기니까. 알겠어? 그리고 너네들이 문제를 읽을 때 좀 문제 해석을 조금 더 열심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자, 페이지 하나 넘겨볼까? 다들 페이지 하나만 넘겨봐. 뭐 개인적으로 여기 부분은 웬만하면 실수였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부분은 실수였을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다시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릴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넘겨봅시다. 자, 22번입니다. 페이지 하나 더 넘겨, 태어나. 뭐야, 왜 너랑 나랑 다르냐? 너네랑? 아, 조금 다르구나, 지금 너네 거랑. 미안, 내 거는 22번이 제일 앞에 있어가지고. 지금 살짝 프린트가 다르네. 18번 봐, 18번 봐. 자, 18번 혹시 왜 틀렸죠? 알아. 맞은 얘는 맞았고, 틀린 얘는 틀린 것 같은데. 18번은 계산 실수인가요? 18번 다시 해볼 수 있겠어요? 20번은요? 자, 우리 20번 내용 한 번만 다시 나랑 한번 봐보자. 자, 20번이 방금 내가 얘기했던 문제랑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죠. 맞아요. 자,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4-a의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x 그리고 플러스 a분의 b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상수항이 5인 뭐가? 1차식이 된대요. 맞아? 자, 그럼 우리 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뭐라고 주어져 있어? 상수항이 몇이래? 5래. 자, 지금 주어진 식에서 상수항이 뭐야? 주어진 식에서 상수항이 지금 뭐야? 그치, a분의 b잖아. 근데 그게 몇이래? 5래. 맞아? 한마디로 뭐라는 거야? b가 5a라는 거겠지. 요거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우린 b가 5a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가 몇 차식이래? 1차식이래. 우리 1차식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건 뭐야? 최고 차수가 1이야. 근데 얘 지금 최고 차수가 뭔데? 주어진 식에서 2잖아. 그럼 얘가 최고 차수가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사라져야 돼. 그치? 얘가 사라지려면 뭐가 돼야 돼? 개수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개수가 0이구나.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4-a가 0이기 때문에 a가 몇인 거야? 4인 거지. 맞아? 그 a가 4야. a가 4야. 그럼 b가 몇이야? 20인 거야. 요거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결국에 물어보는 거를 조금 더 철저히 해주면 좋겠다. 알겠지? 자, 그리고 21번 간단하게만 보자. 자, 4를 어떻게 해줘야 돼? 분배해서 곱해줘야겠지. 맞아? 더하는 거 아니라 곱해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뭐 22번, 23번은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어, 없어? 요거 한 번 더 해보자. 자, 대신 너네 항을 셀 때 목끼리 덧셈끼리 묶어주는 거지.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묶는 거야. 너네가 동그라미 얘네들 3개 쳤어. 그 항이 몇 개야? 3개야. 알겠지? 자,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봐. 자, 22번 왜 틀렸지? 22번이요? 27번. 27번. 아 27번 저 이거 까먹었어. 85 곱하기 60 마이너스 x 써야 되는 거. 자, 잠깐만. 근데 뭐 탁탁 소리 누구야 방금? 자, 미터는 내가 생략하고 쓴다. x 그다음에 여기 15. 자, 얘 우리 선생님 지금 색칠한 거에 뭐가 궁금해? 넓이가 궁금하대. 맞아? 자, 우리 넓이 구하는 거 뭐랑 뭘 곱해야 돼? 가로 세로. 그치? 내가 가로랑 세로를 곱해야지 넓이잖아. 맞아? 그러면 어때? 가로라고 하는 항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세로라고 하는 항을 만들어줘야겠지. 오케이? 자, 우리 가로부터 한번 얘기해볼까? 자, 가로는 뭐야? 요거지? 마이너스 10. 맞아? 전체 길이 100에서 15를 빼준 거지? 그러니까 우린 100 마이너스 15 85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로는 6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그치? 내가 60이라는 거에서 x를 빼줘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넓이는 뭐였어? 가로랑 세로를 곱하는 거지? 즉 내가 85라고 하는 친구랑 60 마이너스 x를 곱하고 싶대.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맞지? 야, 얘가 넓이야. 근데 여기까지만 써. 아직 더 전개하지 마.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야? x의 개수가 궁금해. 맞아? 즉 x 앞에 곱해져 있는 놈이 궁금하다고. 뭐야? 마이너스 x랑 85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85인 거지. 이해했어? 결국에 개수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너네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 뭐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웬만하면 또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28번 한번 봐보자. 자, 28번. 자, 내가 기호를 쓰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 약속이지. 맞아? 내가 기호를 쓰는 이유 자체가 무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야. 맞아? 근데 A 세모 A라고 하는 친구가 의미하는 게 뭐래? X가 A일 때 A의 값이지. 맞아?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지? 그리고 그 위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어? X에 대한 1차식 A에 대해서 다시 뭐라고? x에 대한 1차식 a에 대해서. 그치? X에 대한 1차식 A에 대해서 X의 개수가 몇이래? x의 개수가 3이고 상수항은 0이 아니래. 그럼 0이 아니라고 했지. 우리 어떤 숫자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이렇게 얘기하자. 아, A라고 하는 친구는 X의 개수가 몇이라고? 3이야. 상수항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얘는 문자야? 문자는 맞지? 근데 어떤 역할을 하는 문자였어? 상수. 그냥 숫자의 역할을 해주는 친구야. 우리가 진짜로 문자로서 봐주는 친구는 누구야? X야.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A 세모 1 그리고 빼기 A 세모 2 그리고 더하기 A 세모 3 빼기 A 세모 4 맞아? 여기까지 이해돼? 자, 세모가 의미하는 거 뭐였어? X가
뒤에 있는 숫자일 때 A의 값이야. X한테 뭘 해달라는 거야? 대입 해달라는 거야. 맞아? 자, 대입해보자. X한테 뭘 대입해? 1을 대입할 거지. 자, 그럼 얘를 한번 괄호 쳐서 한번 써볼까? 뭐라고 되는 거야? 3 더하기 K. 맞아, 아니야? 자, 또 어때? 마이너스 있지? 그리고 여기 괄호 쳐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6 더하기 K. 그 다음은 뭐야? 18, 아니구나, 9구나. 9 더하기 K. 맞아? 그 다음에 또 뭐야? 마이너스 있는 상태에서 12 더하기 K. 이해돼, 안 돼,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럼 어때? 큰 틀에서 보니까 싹 다 전개를 해줘야겠지? 정리해줘야겠지? 정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6 플러스 K. 일단 맞긴 한데 봐봐. 3 더하기 K지. 맞아? 얘는 뭐야? 마K. 얘는 9K. 맞아? 얘는 마12 마K. 맞아? K랑 마K 더했어. 뭐가 돼? 0 되지. K랑 마K 더했어. 0 되지. 3이랑 6, 마6 하니까 몇이야? 마3. 9랑 마12 마3이지. 최종적인 스코어 뭐가 돼? 마이너스 6. 요거 이해됩니까? 우리가 약속을 해놓았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우리 33번 봐봐. 33번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밖에서부터 보라고 했지. 오케이, 대괄호 있어? 오케이, 그 안에 중괄호 있어? 오케이, 그 안에 소괄호 있네? 오케이, 나 중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정리해줘야겠다. 대신 문자는 똑같은 문자끼리만 계산을 해줘. 알겠어? 그럼 A는 A끼리만 더해야 되는 거고 B는 B끼리만 더해야겠지. 이해했습니까? 자,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요 페이지가 너네들이 생각보다 좀 너무 많이 틀렸더라. 너네 35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전 것부터 생각해봤을 때 너네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틀렸어. 그래서 이 부분들은 너네들이 좀 천천히 한 번 더 풀어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알겠지? 그리고 내가 했던 말들을 조금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 맞아?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예를 들어 37번 봐봐. 어때? 분모가 있지? 내가 분모 어떻게 하라고 했어? 통분이 먼저야. 문자는 당연히 문자끼리 계산이 맞는데 우린 그 전에 이미 분모가 다르면 못 더한다고 배웠잖아. 그 전 개념이잖아. 그럼 당연히 그걸 먼저 선행해줘야지. 알겠어? 그 다음에 처리해주자. 오케이? 그리고 뭐 나머지 개념들은 꼭 다 한 번 더 마무리해보고. 자, 42번만 한번 대충만 볼까? 여기다 조금만 볼게. 자, 42번 어떻게 되어 있어? A가 x-7, B가 어때? A랑 B가 뭔가로 정의되어 있어. 그지?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하래? A 더하기 3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2B야. 자,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먼저 대입하는 거야? 아니지. 적어도 A랑 B를 조금 더 간단한 식으로 바꾼 다음에 대입하기로 했지. 맞아? 일단 정리부터 한번 해보자. 자, 전개하니까 어떻게 돼? A 플러스 3B 마이너스 2를 곱해주니까 플러스 2A 마삽이지. 맞아? 최종적으로 뭐라고 나온 거야? 3A 마이너스 B인 거잖아. 이해돼? 그 다음에 대입해주는 거 잊지만 말라고. 오케이? 자, 라스트. 뭐 뒤에 있는 것들도 내가 오늘 방금 했던 말들이랑 너무나도 유사한 것들이야.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다 이해된 거지? 네.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